여러분 모두 가까운 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가령 필요한 말을 아끼면 아직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적절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할 때 이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이 오히려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미리 알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친한 사이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70대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우연하게 대박이 난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개발되면서 갑작스레 값이 치솟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이었죠. 김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자랑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 땅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너희도 기회를 잘 잡아야 해.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자랑과 조언에 사람들은 점차 실증을 느끼고 멀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김 씨는 곧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하거나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극복할 수 있어. 자신이 힘들었던 나를 잊은 채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곤 했죠.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김 씨에게 서서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는 오직 오랜 친구 박 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김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는데 부모가 아무리 물려줘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은 말이야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이야기 100번은 더 들었겠다. 나도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 박 씨는 이외에도 김 씨에게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죠. 다른 친구들이 김 씨의 자랑과 조언에 실증을 내고 멀어지는 동안 박 씨는 편함없이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김 씨가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박 씨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태도로 정말 대단하네. 나도 너처럼 되려면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겠어라고 말하며 김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김 씨에게 갑자기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근데 돈은 많지만 주변에 가족들이 없잖아. 외롭진 않아? 외롭긴 뭘. 돈만 있으면 요즘 세상엔 안 되는 게 없는걸. 말은 그렇게 한 김 씨였지만 그는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은 김 씨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죠.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적인 대화와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김 씨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러한 외로움을 티내지 않기 위해 겉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자랑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마음을 감추고 싶었던 김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어느 날 박 씨는 또다시 김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없어? 진숙이하고 그 친구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외로워하거든. 게다가 주식의 귀재라고 소문도 났더라니. 이 나이에 무슨. 됐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뭘. 안녕하세요. 그쪽이 혹시 김 사장님이세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성은 진숙이 아는 여성이었고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사실 박 씨는 김 씨가 거절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진숙이 여성을 불러둔 것이었죠. 그럼 난 갈 테니까 둘이서 이야기 잘 나누라고. 진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터라 외로움에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진 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 씨는 경청하며 김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털어놓으며 남편을 잃고 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 씨는 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 씨는 김 씨에게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와 진 씨는 서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주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씨는 김 씨에게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좋은 주식 정보를 얻었어요. 이 회사는 곧 큰 호재가 있을 예정이라 주가가 급등할 거예요. 진 씨의 말에 김 씨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진 씨는 김 씨에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미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도 이제 곧 큰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김 씨는 주식을 처음 투자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라던데.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을 때는 투자해야 정답이에요. 1,000만 원 정도만 해봐요. 김 씨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깊이 신뢰하고 있는 진 씨가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진 씨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적당한 금액을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죠. 진 씨는 김 씨에게 주식 매매 과정과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주식으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얻게 되었죠. 김 씨는 몹시 흥분하며 진 씨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덕분에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 그러나 진 씨는 김 씨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약간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조금 더 투자했더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김 씨의 행복했던 마음도 잠시 자신이 만약 2,000만 원을 투자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1,000만 원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얻은 것보다 잃은 것에 더 큰 아쉬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김 씨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얻었지만 오히려 1,000만 원을 손해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겠어.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또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 씨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말을 다 듣고 난 김 씨는 진 씨를 믿고 이번엔 더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모든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 크게 먹으면 내가 한턱 쏘겠어. 그것보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가는 건 어때요? 저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큰 수익을 낼 거니까요. 실제로 진 씨는 1억 원을 넣은 계좌를 보여주었죠. 진 씨의 행동에 김 씨는 더욱 깊은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오른다고 하니까 지켜봐요.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절대 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넣었던 터라 소폭의 상승만으로도 저번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 주식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고 김 씨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점차 불안정해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진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이 심한 법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급하게 팔지 말고요. 김 씨는 진 씨의 조언을 믿고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날수록 주식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김 씨는 다시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만 길어질 뿐 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다급해진 김 씨는 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난 이후였고 후에 알고 보니 박 씨와 진 씨가 개입된 작전주에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수익도 그들이 맛보기로 돈을 벌게 해준 것일 뿐 다 짜고 친 것이었죠. 사기를 당했다고 증명할 길도 없었기에 김 씨는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이 터진 이후 김 씨는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빈털터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돈 자랑을 하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빌려준 돈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릴 때는 그렇게 힘들다며 애걸복걸하더니 돈을 줄 때가 되니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빌려갈 때는 언제고 돌려줄 때가 되면 준 것 아니었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자식들도 있으니 말이죠. 다양한 이유에서도 돈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것 또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난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겠지만 사회라는 것이 가난하다고 하면 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기도 하고 나를 안타까운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허구한 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맨날 돈이 없다며 얻어먹는 꼴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며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많죠.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표현하며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생활을 더 나은 방면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돈은 쓰지 않고 남의 돈을 쓰려고만 하죠.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돈이 아까워서 친구들을 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면 그런 날은 무조건 나오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얄밉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남지 않을 뿐더러 좋은 결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이나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보통 힘든 내 삶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내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짜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하곤 합니다. 내 약점을 어느 누가 쉬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김 씨의 사연만 보더라도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박 씨가 배신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험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측근에 생각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안 좋게 들리기 마련이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내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남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인의 친척 중에서는 가족들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가족이지만 지금은 절대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예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의 약점이나 남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돈 자랑을 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돈이 있을 때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모르는 것이며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그저 재미나게 웃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듣고 말을 꺼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돈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고 있지는 않은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이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내뱉으면 그 말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